지난 2018년 8월 10일 필리핀 중부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세부 막탄섬 라푸라푸시의 이슬라 리조트. 경찰과 경비 수십 명이 철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Di pasod? Di pwede pasod? Sir, unya sir kay nagpabot sa taas management ng unsay kuan nila.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있었던 이슬라 리조트 앞마당에 기관총과 권총 수십 정이 깔려 있습니다. 리조트 곳곳에서 총알 여러 발이 발견됩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날 새벽, 바로 이 총기들로 무장한 괴한 40여 명이 리조트로 들이닥쳤습니다. 3시 30분쯤 정문을 장악한 뒤 100여 발의 총탄을 쏟아부으며 주요 출입로의 경비원들을 무장 해제시켰고, 이어 리조트 건물 안으로 진입해 로비까지 점령했습니다. 리조트 외곽의 경비원들과 3시간 넘게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Namoy na dungog nga buto kanina wa. Sila ka buto to. Pagkaman ni Mayop, hindi namin kaihapan. 괴한들의 목적은 리조트 점거.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비 2명이 총상을 입었고 결국 리조트는 괴한들의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10분 총격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필리핀 현지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점거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끝나고 맙니다. 총소리 비슷한 게 들려가지고 새벽에 이제 자다가 일단 일어났는데, 필리핀이 아무리 뭐 총기를 마음대로 소지할 수 있다 쳐도 거기가 그 여행지 한 가운데인데, 관광지 그런 데에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일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로비를 나가 보니까 뭐 경찰들만 많이 들이닥쳐 있고 로비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투숙객들은 새벽 총소리에 날을 지샜고 필리핀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막탄 리조트 장악 시도, 라푸라푸시에 있는 리조트 포위. 그런데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라푸라푸시 리조트의 소유권을 주시하고 있다. 43명 중 7명의 한국인, 리조트 공격과 관련한 4건의 혐의받아. 사건 현장에서 줄줄이 연행되는 검은 옷을 입은 용병들. 이들을 고용해 총격전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Kinsa yung nagmando nila sir nga mo take over sila? Siyempre yung Korean Ano tayo name sir? certain Mr. Park. Mr. Park. 현지 경찰이 총격전의 배우로 지목한 박 씨는 이슬라 리조트의 과거 운영자입니다. 한국에서 자금을 끌어와 리조트 사업에 나섰던 박 씨. 그러나 영업난에 빠진 박 씨가 수익 배당을 주지 못하자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선 리조트 운영권을 차지하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박 씨가 무장 용병까지 동원한 겁니다. Na legal dispute ani sa ownership mga Koreans. So ang sa kagrupo na grupo po din sila na believe silang nakadaog sa legal battle nila. Di man sila makasudiri pag-adlaw. So nahimo nila kaniyang kadlawon ng mga alas 13:30. 박 씨 일당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불법 무기 사용, 살인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곧 투자자들과 합의에 성공한 박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양측이 리조트를 매각하면 수익을 일부 나눠받기로 하고 소유권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한 겁니다. 투숙객이 있던 리조트에 총격을 가한 만큼 살인 협박 등의 혐의로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보석을 받자마자 한국으로 출발했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필리핀의 이 작은 리조트가 한국에서 유명세를 탄 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울산의 한 호텔, 한 분양업체가 유명 연예인까지 불러 이슬라 리조트 회원권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 구자에 1,460만 원만 투자하면 매년 12%를 이자로 주고 연간 30일 무료 숙박에 골프장 무료 라운딩, 1회 항공권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3년이 지나면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만 100명 넘는 투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인 3년이 지나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급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지금 3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도 현재까지 아직 원금 한 구자당 1,460만 원 지급하고 이란 거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사한 이른바 이슬라 리조트 사기 분양 사건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리조트를 사들이려고 한 제3자는 누구였을까? 수소문 끝에 총격전 당시 리조트 투자자 측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알기로는 필리핀 서울 많잖아요. 그 방문들에 있는 데 가갖고 그냥 구라치는 거야 이제. 지가 뭐 그래서 이렇게 다 너희들 뭐 줄게 그러면 그걸 그 내막이지. 걔들은 돈이 많잖아요 필리핀은. 골치 아픈 이슬라 리조트를 빨리 팔아치우고 싶은 찰나에 누군가 수백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내물로 내놨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걔들이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네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교롭게도 걸린 거예요. 이슬라 리조트 매입 관련 서류입니다. 270억 원의 리조트와 카지노를 한국의 라움에 팔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라움 부회장은 김영홍 씨. 라임펀드에서 3,5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인물입니다. 라임펀드는 김영홍 씨가 회장으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에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김영홍 씨가 라움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이슬라 리조트를 매입한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룹이나 박모 씨는 라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라임 투자자들의 돈 3,500억 원은 메트로폴리탄을 거쳐 필리핀 리조트를 비롯해 제주도 주상복합, 경기도 파주 프로방스 마을,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등 국내외 부동산 개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라임펀드의 투자 규모 중에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총격전까지 벌어졌던 리조트를 한 번에 수백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게다가 이 리조트가 그렇게까지 영업이 잘 되던 곳도 아니라면서요. 네, 이슬라 리조트는 회계법인의 실사에서 자산 가치를 B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담보 가치는 있지만 위험도 높은 사업이라는 거죠. 고수익을 노리는 게 근데 사모펀드니까 라임도 이런 리스크를 알면서도 투자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펀드에 갑자기 천문학적인 개인 투자금이 몰리면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마구잡이식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회수도 못한 거고요. 그런데 이 라임 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회장, 지금 해외 도피 중이라면서요? 네, 필리핀에 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저 리조트나 뭐 그 근처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소재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리조트에 김영홍 회장의 행방을 쫓을 단서가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속에서도 성업 중인 카지노였습니다.